평생을 함께하고 모든 걸 나눈 파트너가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딱 하나, 혼인신고만 안 한 겁니다. 만약 이 관계가 끝나게 되면 과연 법은 당신의 편을 들어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파트너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우자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함께 집을 일구고 삶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혼인신고서에 도장만 찍지 않은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파트너 관계가 다 똑같이 취급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같이 사는 동거랑은 좀 달라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부부구나 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긴 하는데요. 바로 그 보호라는 것에 아주 날카로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이 가진 아주 기묘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역설이 드러납니다. 사실혼 관계가 대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법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만약에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법원이 개입해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처럼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한쪽이 갑자기 사망해서 이 관계가 끝나버리면 법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살아남은 파트너는요, 평생 같이 모았던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아예 전혀 없어져 버려요. 아니, 어떻게 평생을 함께 일군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걸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아주 가슴 아픈 사건에서 직접 마주해야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요, 정말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선택을 강요하는 아주 암울한 딜레마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한 남성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한 달 뒤에 그의 파트너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남성이 사망하죠. 왜 하필 파트너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직후, 하지만 사망하기 바로 전에 소송을 냈을까요? 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기묘한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문제의 열쇠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라는 게 꼭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둘 중 한 명이 사망해야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한쪽이 그냥 우리 관계는 끝났어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여성의 소송을 제기한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일방적인 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송은 파트너가 아직 살아있을 때 제기됐죠. 그럼 이 관계면 사망 이전에, 즉 생전에 끝난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사망하면 사라졌을 재산분할 청구권이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거죠. 정말 냉정한 법 조항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이면서도 기발한 법적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이 판결이 결국 사람들을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가장 슬퍼해야 할 순간에 마치 상대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니까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사실혼 파트너가 법적으로는 아직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보통 법은요, 한 사람이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새로운 관계, 즉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좁은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를 인정받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이전의 법률론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완전히 끝난 상태라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냥 따로 살거나 사이가 안 좋은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요. 법원이 이걸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법의 세계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대체 뭘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법적인 혼인신고,
그 서류 한 장이 없으면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쌓아 올린 삶의 실체보다 형식이 우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남겨진 파트너는 법적으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법을 그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이제는 그 법 자체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된 건 아닐까요?